애쉬브루크의 좌우방구 이론을 근거하여 이제는 이제 우리 한국 문화를 어떻게 이제 그 시각에서 바라볼 건가, 방법론적으로 이런 이게 문제가 남게 되죠. 지금 그 서양도 이 서방 기독교도 고민이에요. 이렇게 이제 돔으로 건축해놓고 하늘지향적이고 신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교회 체제도 그렇게 만들어 놓고 보니까 자기들도 그 문제점을 알게 되죠. 왜냐하면은 이 좌우 뇌가 있는데 이 머리를 반쪽 가지고 사용하면 이 우뇌가 그냥 있겠습니까? 우뇌가 계속 공격하고 왜 너 그따위로 생각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서 도대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이 문명 발전사, 정치 발전사 참 결국은 뇌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독재를 하려고 그러지만 이 우리가 지금 60년대 그 군사 독재에서 지금까지 왔을 때 계속 또 거기에 이 반대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건 결국 따지보면 우리 인간 그 자체의 뇌에 우방구에서 좌방구를 계속 공격해두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또 우방구에 대해서는 이제 좌방구를 공격하는, 이건 꼭 뭐냐면은 양성 갈등과 똑같아요. 이 좌방구는 남성적이고 우방구는 여성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이런 양성 갈등, 이성 갈등, 이것이 정말 이제는 불과 한 5, 6년 전과도 생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판을 흔들고, 이번 대선에는 바로 이 양성 갈등이라는 게 말이에요. 대선 판도를 흔들지 않았어요. 이게 뭐 누가 옳고 그런 걸 떠나가지고, 이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뇌의 두 가지 성격, 이건 바로 우리 인간 본성 속에 두 가지 성격이 있다는 걸 의미하고, 바로 이 사람 인자 자체가 하나는 좌방구, 하나는 우방구의 특징, 하나는 남자적, 하나는 여자적 성격인 걸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톨릭 교회 안에서도 이 건물을, 이 고딕 건물 가지고만 이게 안 되겠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또 한 건물 안에다가 다 고딕 돔을 지을 수도 없고, 워싱턴 DC에 성모 무염교회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낳은 마리아가 아무 오류도 없고 티가 묻지 않는 아주 깨끗한 처녀다 하는 그걸 성모 무염교회라 하는데, 거기를 가보실 것 같으면 같은 가톨릭 교회인데 같은 그 캠퍼스 안에 한쪽에는 고딕형으로 지어 있고 한쪽은 도움형으로 지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두 가지 이 좌방구, 우방구 특징, 그런 고딕형과 도움형, 하늘이 있으면 땅이 있고 인간이 천지 있듯이 그것을 조화시키려고 하니까 그 안간힘 속에서 결국은 같은 캠퍼스 안에 두 개의 건물을, 다른 건물을 지어 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한번 여러분들 구글에 들어가셔서 워싱턴 성모 무염교회라고 쳐보세요. 그렇게 쳐보면은 같은 교회 안에 고딕형과 도움형 두 가지가 있다는 걸 발견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 그럼 우리 이제 우리 동양으로 와서 우리도 집이 있으니까 지붕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고음형과 고딕형과 도움형 조화를 시켰는가? 쉽게 우리가 지금 밖에 나갈 것 같으면은 당장 볼 수 있는 건축 양식에 있어서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이게 이제 바로 우리 한중일, 중국, 일본, 한국도 역시 이 건축을 할 때에 하늘과 땅과 하늘에 그 가운데 인간의 문제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 하는 그것이죠. 이것은 잘 아신 대로 중국의 건물, 아마 이게 자금성 건물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게 얼씬 보면은 좀 비슷한 것 같지만, 이거는 중국의 이 자금성 건물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아마 이 덕수궁 안에 있는 중화전 건물이고, 이건 바로 나고야에 있는 바로, 저는 여기 현장에 갔다 오기도 했습니다만, 일본에 갈 것 같으면은 건축 양식이 대등소위 이러하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한중일 세 나라의 건축을 나란히 놓고, 만약에 이제 애슈브룩의 이론에 맞춰서, 그러면 우리는 하늘과 땅, 좌방구, 우방구, 좌방구를 어떻게 조화시키려고 하냐 할 때, 역시 이 중국 건물은, 중국 지붕은 밑으로
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쳐져 있어요. 이런 데서는 비단장수 왕서방이라 하는 듯이 그야말로 이러한 중국 사람들의 그 상인 정신, 물량정신 정신, 그 아편을 먹으면서 아편정전까지밖에 할 수 없는 이러한 물질적, 물량적 이 사고방식이 이 여실히 이제 이 반영돼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가 하면 일본은 또 너무 또 하늘로 치켜져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바로 이 한국의 지붕은 궁극적으로 따지고 볼 것 같으면은 하늘과 땅과 하늘 밑에 이제 이 바닥이 있고 여기 이제 지붕이 있고 여기 기둥이 있다면 그거를 조화시키려고 했다는 점에서는 결국은 뭐냐면 이 서양이나 동양이나 그 고민은 건축에 있어서 그 고민은 마찬가지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서양적 사고방식은 워낙 좌뇌 우뇌가 완전히 분열이 되어 있고 서로 병적으로 이상적 형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걸 한 건물 안에 조화를 시킬 수가 없고, 그래서 서로 동방 기독교와 서방 기독교가 갈라져서 십자군 전쟁 때는 십자군들이 동방 기독교 그 마을에 들어가서 그렇게 참혹한 같은 예수를 믿고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그렇게 죽인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중국과 일본과 한국의 지붕 모양을 비교해 보았을 때 우리는 좌우 방구를 어떻게 조화를 시켰는가, 그 다음에 하늘 땅을 어떻게 조화를 시켰는가를 가시적으로 시각적으로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그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볼 것 같으면 이제 이거는 뭐냐면 이 중국의 첨화선, 일본의 첨화선, 이 가운데는 이제 한국 거라고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세 한중일 가운데서 가장 이 균형을 잘 맞춘 지붕, 그러니까 땅으로 넘어 처지지도 않고 하늘로 넘어 치어 올라가지도 않고 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 이 한국 건축 지붕의 양식이고, 이게 바로 천지인이 절묘하게 조화되었다 하는 그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면 우리 이것은 즉 무슨 말인가 하니 이 지구상에 있는 인구 인종 가운데서 가장 좌우의 균형이 잘 조화되고 균형이 맞아져 있는 것은 한국이고 한국인들이 만든 이런 한국의 건축 양식이 있다고 하는 거. 뭐 이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에시브르그의 도움과 고딕 양식의 그러한 그 갈등을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당연히 우리 걸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또다시 동양에 와서도 또 이 한중을 비교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지붕 이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서울 시내 바깥에 나서 이렇게 한옥을 지붕을 이렇게 쳐다보고만 있어도 쳐다보고만 있어도 천지인이 우리 마음 속에서 조화되고 좌뇌와 우뇌가 이렇게 다 균형이 잡히는 것을 느낄 수 있다 하는 그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어떻게 그러면은 이 한중일 가운데서도 우리 한국의 한옥만이 이렇게 조화를 이루도록 지붕을 만들 수가 있었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한옥은 이 지붕은 그렇게 놓고 천년이 가도 기와장 하나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너무 가파라도 안 되고 너무 위에 지어놓으면 안 돼야 되고 이래 되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서 그런 기법이 생겨났냐 하는 그거예요. 그건 바로 그러니까 우리의 한옥을 만드는 그 기법이 바로 그 중국과도 일본과도 달랐고 거기에는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비결이 있었다고 하는 그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이제 이 한옥 지붕을 다 그냥 뜯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가 뜯어놓았던 게 아니라 이제 한옥을 만드는 어떤 뭐 이런 학교 같은 것이 저기 뭐 단양인가 어디에 있는 걸로 아는데요. 물론 기둥이 이제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쭉 그냥 일직선으로 나오는 이제 어떤 이걸 평고대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붕이 문제죠. 지붕에는 지방살이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선자연이라는 것은 이 부채살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이 평연이라는 것은 여기 보다시피 이렇게 이제 직선으로 어떤 그만 똑바로 그냥 이렇게 선을 내려놓은 거 이걸 갖다가
이 평년이라고 그러고 선저연왕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추녀가 있고요. 여기 추녀인 것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제 여기 쭉 있는 이 평고대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 직선으로 파는 평년이라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다 부채살 모양의 이제 선이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 아까 보시다시피 바로 한옥 지붕이 이렇게 되는 걸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현수곡선이라고. 현수곡선. 우리가 이제 전신주를 볼 것 같으면 전선들이 이쪽 전신주와 저쪽 전선주 사이에 쭉 이렇게 이제 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뭐냐면은 이 현수곡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두 사람이 이렇게 줄을 잡았을 때도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잡고 있으면 그러면 저절로 이렇게 쭉 만들어지는 선, 이걸 가지고 이제 현수곡선이라고, 현수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이걸 이제 포물선하고 같이 보는데, 이 처음 갈릴레오 같은 사람도 포물선하고 이 현수곡선이 같다고 보았어요. 카테날이라고 그래요. 이 현수곡선하고 이 포물선 곡선을 그 최근의 수학자들도 이걸 구별할지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현수곡선을 만드는 수학적인 이제 공식이 나오는데, 그 공식이 아주 쉽습니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니 뭐 그걸 오늘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바로 이제 이러한 그 현수곡선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여기 바로 갈모삼방이라는 거예요. 갈모삼방. 이 갈모라고 하는 것은 삼각형이라는 뜻이에요. 삼각형이라는 말을 순수한 우리말로 사용할 때 갈모, 그다음에 삼방이라는 건 사방으로 흩어린다. 바로 갈모삼방이라는 것이 이겁니다. 지금의 그 한옥에 이 석가래가 내려져 있는 이런 추녀가 있는 끝에 갈 것 같은, 이렇게 자세하게 들어보면은 그렇게 크지 않는 이렇게 길쭉한 삼각형이 하나 놓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크지 않아요. 뭐 딴 석가래들은 크게 보이지만 아주 크지 않는 이런 옆으로 누운 긴 삼각형이 놓여져 있는데, 그걸 갈모삼방이라고 합니다. 바로 그러니까 이 갈모삼방 위에다가 석가래를 갖다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러한 갈모삼방 때문에 바로 우리 한국의 추녀의 이 현수곡선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그것이죠. 그러니까 뭐 절이나 한옥이 거의 그냥 제대로 된 한옥에는 이 갈모삼방이 없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가셔서 이렇게 눈을 들어서 이 지붕 꼭동에 이렇게 쳐다볼 때 이 추녀 그 코너에 이 갈모삼방이 있다고 하는 거, 바로 이러한 이 갈모삼방 때문에 이런 현수곡선이 만들어지고, 바로 이것이 바로 이 하늘과 땅의 이런 균형을 맞추는 그런 역할을 한다 하는 것이죠. 이건 쉽게 얘기하면은 고딕형과 도움형을 하나의 건물 안에서 이제 조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바로 이런 기법을 모르니까 바로 그 다른 두 건물에다가 따로 고딕형과 도움형을 만들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그 일본과 중국에도 이 갈모삼방이 있었다고 하는데 점점 이게 사라져 버리고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아까 보다시피 너무 하늘로 치쳐 올라가거나 땅으로 너무 처지거나 한 이렇게 건물이 이 균형이 천지인의 균형이 맞춰지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의 이에는 이 평년과 이 선자연이라는 것은 부채 선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채 모양으로 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평년, 그러니까 똑바로 이렇게 되는 선하고, 그다음에 약간 이렇게 휘어지는 선, 이걸 조화시켜야 된다. 이게 석가래가 이렇게 똑바로 직선으로만 내려와도 안 되고, 그다음에 전부 다 또 이렇게 휘어져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직선으로 휘어지는 것과 직선과 곡선을 조화시켜 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이 갈모삼봉이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뭐 이런 거 하나하나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문화가 얼마나 위대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까 이제 제가 한옥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한복, 우리 옷에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옷에도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서양 양복은 전후 좌우
상하가 아주 뚜렷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후선과 좌우선과 상하선이 뚜렷하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뭐냐면은 이 좌우 대칭, 상하 대칭, 이러한 너무나도 이러한 이것 때문에 우리 몸이 그 안에 들어가서 적응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이게 옷은 2차원인데 우리 몸은 3차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차원 속에 우리 3차원이 들어가서 적응하려니까 옷을 입으면은 구겨지고 땡기고 불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한복을 입으면 입는 순간 딱 내 몸과 이렇게 조화된다고 하는 것을 아주 피부로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 바지는 좌우 폭밖에 없지만 우리 한복은 이걸 갖다가 큰 사폭이라고 그래요. 이걸 작은 사폭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 한복의 앞면만 보여주는 겁니다. 큰 사폭과 작은 사폭이 있으면 그 큰 사폭과 작은 사폭을 이걸 앞면과 뒷면을 이렇게 또 연결해주는 폭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마루폭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한복은 반드시 좌우와 전후를 연결시켜주는 또한 또 제3의 폭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 요새 그 개량 한복은 그냥 대량으로 막 만들어서 팔려고 천을 갖다 잘라 가지고서는 그냥 마주 붙여 가지고 서양 양목 모양으로 만들지만 원래는 한복이라는 것은 이 세 폭으로 돼 있어야 돼요. 이거 꼭 뭐가 같냐면 우리의 이제 좌뇌와 우뇌가 있다면 좌뇌와 우뇌를 연결하는 그 뇌량, 콜푸스 캘루시움이라는 이 뇌량이 있어야 마찬가지로 우리 옷도 전후 좌우를 연결하는 제3의 다리 역할을 하는 그런 폭이 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바로 우리 옷은 입에서 편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때에 그 애쉬브룩이라고 하는 학자는 좌우 뇌의 이론을 통해서 기독교 신학을 바라보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이하면은 궁극적으로 이를 상담하게 적용시켜서 이게 좌뇌와 우뇌가 균열된 인간을 어떻게 이제 균형 잡힌 인간으로 만들고 그렇게 함으로써 기독교 교리 신앙을 바로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시도에서 이제 이런 책을 쓰지 않았습니까? 이제 뭐 이런 사람들이 뭐 자기들 서양 문화의 우수성 그것 때문에 이 동양을 바라볼 수도 없었고 바라보려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분들의 연구의 이 결정 방법론이라는 것은 충분히 우리도 건물에 지붕이 있으니까 우리한테 그것을 견주어서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현대 문명, 이 사회라는 것은 이 좌우뇌 불균형과 그다음에 상중하의 이러한 불균형 속에서 이 유물론이라는 것은 가장 아래층의 이런 물질적인 욕구, 프로이트의 이 심리학이라는 것은 인간의 성적 본능 같은 것만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가 하면 칸트나 헤겔 같은 이런 관념론자들은 인간의 사변적 사고만이 그게 본질이라 하는 이 서양 철학 자체가 읽으면은 상당히 갈등을 조절하니까 재미는 있는 것 같지만 읽고 나서는 이게 뭔가 마음에 평온을 찾을 수도 없고 갈등을 조절을 하고 인간이 병들어가고 한마디로 환절을 만드는 것이 이게 서양 사상이고 그건 여실히 뭐냐면 건물 양식에도 나타나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요새 우리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그 게임이라는 것이 뇌 이론을 보았을 때도 극도로 인간의 그만 신피질만 가지고 있는 그 게임은 게임 자체를 즐기려고 하는 아직도 기본적인 생존, 그 오옥이라는 그 돈을 바라보면서 그와 같이 물질과 탐욕에 빠져들어가는 인간. 바로 그 오징어 게임에 볼 것 같으면 뇌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이 삼층 구조의 성격이 거기에 등장한 인물들 속에 여실히 나타나 있고 결국은 게임을 만들어서 그걸 놀이로 즐기고 있는 인간과 그 놀이 속에서 죽어가면서도 돈과 물질의 욕망에 빨려드는 그런 인간상 이건 결국은 우리 뇌 속에 있는 이 세 가지 자아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뇌 이론을 통하여서 우리가 애쉬브룩은 그 서양만 바라보았지만 우리가 같은 방법으로 동양도
바라볼 수가 있다는 거. 그렇지만 동양 안에서도 한중일 3개국 간의 뇌의 균형이 과연 누가 가장 잘 맞춰져 있는가 하는 또 이런 시각에도 이게 볼 수가 있지 않겠어요? 이제 뭐 제가 이제 그 어려운 수학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바로 이 한국 지붕의 현수곡선을 만드는 그 비결이 있어요. 저 목공소에 가면은 바로 그러한 수학적 계산이 정확하게 계산이 됩니다. 어림짐작을 뭐 갈못 한 방 만들어 놓고 거기다 갖다가 석갈에 얹는 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자연 로그 함수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계산기, 우리가 들고 있는 휴대폰 계산기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 시중에 파는 그런 좀 좋은 계산기를 볼 것 같으면 이제는 그 3.14, 159 같은 파이도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이를 뭐 원둘레 이런 거 계산할 때 뭐 파이 뭐 3.14 이제는 뭐 계산할 필요 없어요. 파이 누르고 다른 숫자 누르면 그만 값이 나오도록 그와 같이 우리 그 계산기가 그렇게 잘 발달되어 있는데 이 계산기 가운데는 파이는 없지만 파이보다도 더 중요한 기호가 하나 있어요. 파이라는 건 3.14159 원주율값 그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뭐 이런 걸 가지고 수학에서는 이제 초수라 그럽니다. 초수, 수로 넘버라 해야죠. 초라는 수라 하는 그런 의미죠. 이러한 초수적 성격을 가진 것이 파이와 자연 로그 함수라는 게 있어요. 그걸 ln이라고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좀 좋은 계산기를 들여다보면 ln이라는 값이 나와요. 그걸 내추럴 로그라는 거예요. 로그 함수, 자연 로그 함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로그 함수가 아니고 자연 로그 함수라고 있는데 이제 그걸 눌러가지고 다른 숫자 값을 뭐 석갈에 1번부터 2번부터 3번 해가지고 ln을 누르고 석갈의 순서대로 또 그 숫자를 넣으면 각도가 얼마로 하라는 값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우리의 한국의 이 석갈의 이 평고대 평년하고 선자연을 조화를 시킬 때 그렇게 함부로 눈으로 어림짐작이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거기에는 우리 계산기에 있는 자연 로그 함수 그 값으로 정확하게 수치를 내야 그런 현수곡선이 나온다 하는 그것이죠. 그러니까 그 우리 천지인의 이 조화는 하나의 어떤 이 말이 아니고 그 속에는 아주 정교한 수학적 함수가 들어있다고 하는 그것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세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건축이 우리 한국의 지붕으로 다 그렇게 만들어질 날이 올 것은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뇌가 좌우의 뇌가 균형을 맞출 때는 우리의 이제 건축 양식도 반드시 그렇게 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